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제20장 합국이에요. 네, 합국은 역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지만, 합이라는 것은 해놓고서 좋은 꼴을 잘 못 보더라라는 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다 불이기라고 해서 합이 많은 것은 기함이 없다, 불이기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합에는 유의 불이 마땅함도 있고 마땅치 않음도 있는데, 합이 많은 것은, 사주에 합이 많은 것은 불이기에 기하지가 않다. 맞습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정이 많다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활동성이 묶이는 바람에 각 오행 간에 묶임이 많아서 좀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좀 불편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임시주는 안 하고요, 이 유시주를 하는데, 유시주를 제가 이렇게 외람댁에 임선생 강의 임철저 증주를 하면서 왜 이 유시주를 하는가 하면, 유시주를 읽어보면 합을 해서 좋다 나쁘다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임철철 선생이 설명하신 것은 조금은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갖고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제가 유시주를 강의를 하면서 유시주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적천수에 대한 내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적천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적천수는 천미라는 것과 징의가 있습니다. 한글로 쓸게요. 이 천미는요, 유백원이 줄을 달았다고 했어요. 줄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백원에 줄을 달았다는 것은 원문이 따로 있겠죠. 원문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백원의 주에 의해서 임철조가 증주를 했습니다. 증주를 하고요. 이 증주를 한 것을 원수산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말기예요. 원수산이라는 사람이 찬집을 했습니다. 찬집을요. 징의는 그럼 어떠냐 라고 하면, 제가 이걸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징의에서는, 이게 이제 징의책인데요, 유백원이 원저입니다. 원저라고 써 있고요. 임철초가 편주를 했다고 했어요. 편주. 임철초가 편주를 했다고 했어요. 편주란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주석을 달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유백원 선생이 모든 걸 다 썼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설화거가 증주를 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설화거가 증주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설화거가 증주를 했다고 했는데 임철조 소리는 없어요. 여기서 임철조가 편주를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편주. 편주는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주석을 달았다는 소리인데, 이 편주를 한 사람, 편주를 한 글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편주는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주석을 달았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설화거가 자기는 자신이 증주를 했다고 그러고, 천미에서는 유백원이 주를 했고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했고 원수산이가 찬집을 했어요. 찬집이란 이렇게 나누어서 또 제대로 차례를 마친 거거든요.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원문이라는 것이 이 위에 있는데, 유백원의 원저라니까 유백원 씨가 줄을 다른 게 아니라 원저를 했다고 했어요. 원저. 그리고 원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 징의에서. 유백원 씨라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다음을 제가 주었습니다. 저장성 사람이래요. 저장선 청전인가요? 청전에 이렇게 풀청자 쓰더라고요.
푸른밭 청전 지방 사람인데 유청전이라고도 한대요. 이 사람이 개국공신이에요. 청나라 개국한 게 만주족이 저 장안으로 들어가서 금나라인가요? 여진족이죠. 예, 맞아요. 그네들이 가서 청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개국공신 처음에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주원장을 도와서 그러나 이 유백원만큼은 본토인이에요. 청전이라고 그 안에 있는 본토인이 외세인을 도와서 청나라를 세운 거죠. 예, 이 청전지방 저장성 사람이에요. 저장성 사람인데 이 저장성에 절강성, 저장성 이런 데 사람들이 이 적천수를 많이 이렇게 필사를 해서 옮겨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은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징의에서는 유백원 원저로 해놓고 원저자를 빼버렸어요. 누군지 모르게. 그러나 어디서 적천수 천미에서는 천미를 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원문 자체는 명나라 때 어느 경도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경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또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편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편주를 하든 증주를 하든 이거 개국공신이거든요. 48자 책 가지고 했겠어요. 물론 유백원 씨는요 김은둔갑에서는 정통하죠. 그럼 김은둔갑이란 순간순간 쓰는 거거든요. 명리하고는 틀려요. 단식점을 치는 거거든요. 타로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서양 타로 되듯이. 이때 이런 일이 또 그때 김은둔갑만 있겠어요. 주역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앞을 내다보고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 유백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48자 책을 적천수를 지웠겠어요. 그건 분명히 저는 가탁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써놓고 유백원 저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든 저러든 지금 한 단계가 빠졌어요. 이 징의에서는 유백원이가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천미에서는 원문은 따로 있고요. 유백원은 증주를 했을 뿐이에요. 증주한다. 원주에 대한 번역을 했다. 주를 달았다. 원주죠. 그러니까 원주. 원문, 원주, 증주 이렇게 흐르니까요. 근데 이걸 원저자로다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는 징의에서는. 그리고 편주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설하고가 편주를 했다. 그리고 내가란 곧 설하고죠. 설하고가 증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든 저러든 적천수 징의가 됐든 천비가 됐든 임철조 선생은 개입을 한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어떻게 개입을 하긴 했는데 증주와 편주의 차이는 크죠. 증주는 내가 그 원주에 대한 걸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원주가 있어서 증주가 나오는 건데 편주가 증주와 같은 뜻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증주, 편주가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든 간에 임철조 선생이 개입은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름이 설하고로 징의는 끝나지만 마지막 이름은 적천수 천미에서는 원수산 씨가 편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백원주를 보겠습니다. 아주 참 깔끔하게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오늘 사례명조 3개를 하는데요. 전부 합으로 다 변해서 화한 거예요. 화기격을 얘기를 하는데 화기격은요 극단적이에요. 운이 잘 받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사주입니다. 시신이 연홍합해서 조지자 그것을 돕는 것이 있다. 좋겠죠. 시신이 합해서 도와주면 만약 경금이 시신이다 라고 한다면 을목을 얻어서 합해지는데 조금 금을 도와주는 거죠. 금의 세력을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흉신이 연홍합해서 거지자 흉한신을 합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목이 있는데 흉신이에요.
근데 각기합토하죠? 아, 그러면 그 목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토로 변하니까, 목이 토로 변해서 거지, 같다, 제거했다는 뜻도 되고요. 동국, 국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능이 합해서 정자, 고해지는 것이 있는데, 마치 좌우상충, 자수와 우하가 막 충을 하고 있으면 지지에서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런 때 득축, 축토를 얻어서 대원에서 어디서 얻어서 합하면 정, 고여해진다 라는 뜻이죠. 생국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신사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생국은요. 그래서 능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자가 있으니 뭐냐? 간목이 생후해, 해월에 태어났으면 생국이 되죠. 장생, 노강지가 되니까요. 인목을 얻었어요. 이는 합해서 국을 이뤄서 완전히 목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야,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조기 흉신을 도와서 일으키는 것을 합해서 있는데, 마치 기토가 흉신이에요. 기토가 흉신이에요. 그런데 간목이 와갖고 또 조토, 간목을 도와주니까 각기합토해서 더 흉신이 될 거 아닙니까? 또 희신을 기반하는 게 있어요. 합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을목이 있는데, 목은 목에 을목도 용신으로서 사주에 간목이 없어서 을목을 대신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경금이 와서 딱 을목과 합을 하면 금으로 변해서 기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묶인다. 이게 말고삐를 묶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엄패 동국지합. 또 동국이 그 엄패 가리는 거예요. 자, 충미가 시신인데요. 좌우가 들어와서 자축합, 오미합을 해서 딱 닫아버린다. 즉 패한다 라는 거예요. 또 조기, 그 생하는 국과 합해서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반갑지 않은 게 있어요. 간목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생국에서 간목이 반갑지 않은데 또 들어와요. 뭐가 지지로 인해 합해서 목을 도와주니까, 간목을 도와주니까 이런 것이 모두 마땅치 않다, 불이야 라고 했어요. 대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서 다합적 합이 많으면 불유통,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분발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수요수기, 비록 수기가 있다 할지라도 역시 불이기, 마땅치, 기이하지가 않다. 그래서 다합불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기라라고 해서 합이 많으면 그렇게 기이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388번, 9번, 388로 내려가야 되네요. 388, 89, 90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번 쳐볼게요. 엔터가 되나요? 나왔네요. 자, 388번은 나왔습니다. 오늘 사례명제 3개 하는데 합이 많아서, 이게 합이 많으니까 용신의 기반이 되고요. 이게 참 이렇게 각기합토했죠. 이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요.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합했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인술도 화국을 하고 있네요. 이래 놓으니까 합이 많아서 불편한 거예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이 사주를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가 희신인데요. 이 수가 운에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질 못하네요. 수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유술 꼭 금운은 들어오겠네요. 금운은 들어오지만 수운은 한번 죽었다 깨어나야 들어오는 사주가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사주도 참 답답한 사주가 될 것 같네요. 자, 밑에다 내리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쓰고, 써서 읽어서 좋을 건 없는데, 388번은. 자, 기사. 갑술, 무인,
병진. 이 각기압도, 인술압 이렇게 해서 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도체니까요. 목수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잘못하면 이게 인목 때문에 그래요. 인목이 빳빳이 서 있어서 왜 진유를 해갖고 목이 바로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건 또 목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철조 선생이 차여 전조 지환 일해자 여기가 기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화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데 즉 토가 무수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토가 수의 윤택감이 없다. 불록양목 이 목을 지금 잠깐 쳐다보고 있으십니다. 갑기지 앞에서 불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살이 무기세 또 살이잖아요. 무토한테는 그게 칠살이죠. 그러니까 겁재가 사령했어요. 겁재가 날뛰는 겁니다. 겁재가. 그래서 임신후는 생화하니까 그래도 비록 저 초년운이에요. 일금해서 조그만 소매를 이게 일금이라는 것은 뭐 벼슬을 조금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적으로 조금 심이 핀다 그러죠. 심이 핀다. 심이 핀다라는 것은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 그래요. 옛날 노인네들은 그런 소리 했어요. 참 심이 폈는데 그때는 마음 심자를 쓰는 겁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 심이 폈다는 소리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심이 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나 부재 고르지 못했다.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운에 또 토금을 만나니 형처극제하고요. 가압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죠. 지사운에는 졸했다. 호리천리지 되리라. 조그만 털끝만한 거리가 극자예요. 천리 차이가 난다.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천리 격이 사이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사주는 참 보기가 어려운 사주입니다. 합이 많다. 부채 목수용조를 잡으니 이 목을 용시로 하는데 목운이 오질 않네요. 죽었다 깨나도 오질 않네요. 죽었다 깨나면 올까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기해생이고요. 어르신 기사생이에요. 뭐 할 말 없습니다. 목수용조예요. 올해 나이가 38살이에요. 그러면 화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목수용조로 가야 되는데 화운이 들어왔으니까 별로 안 좋겠죠. 한번 봅시다. 388번이요. 운이 안 좋죠. 조금 폈다라는 것은 수운이 들어와서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참 안 좋은 사주입니다. 합이 많아서 그런 사주죠.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록곡격이에요. 이거 보시려나 모르지만 정미이민 이것도 이민 합했어요. 갑자 병인 이미 이것도 목으로 변했네요. 목화기격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프로그램에서도 목운이 온다고 하니까 이 수운은 괜찮은데 천간으로 경신금이 오면 안 좋겠죠. 그러나 저 정확한 막아줄 것 같은데요. 참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자, 봅시다. 일단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화운은 오지 않네요. 수운이 조금 괜찮겠죠. 참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갑생후 인월이니까 인시에다가요. 그러니까 먹는 기허라고 해서 그러니까 병화를 쓰겠죠. 병화로서 해동해서 적합이요. 차가움을 대적해서 용신으로 쓰는데 저 병화를요. 임수가 극병 위기 병화를 극해서 끓이는데 정임합을 해서 좋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병화를 생하고 있죠.
계유년은 본래 안 좋죠. 불길한데 반가운 곳은 대원에서 제기. 토가 기토 대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극 기술을 막아서 일단 병화를 살렸습니다. 극이 주초. 뭐죠? 과거를 봐서 그래도 좀 이긴 것 같습니다. 무운에, 이 무운이에요. 토운에 묘년에 발가까지 하죠. 목이 용신이니까요. 세운까지 일일이 보십니다. 석간권 하너지, 뭐예요? 한계가 있다. 나아가는데 경계가 있다. 이능대용. 그게 쓸 수가 없다. 금은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능대용.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벼락처럼 사는 사주입니다. 목화기격입니다. 종주행인 목화기 중심으로 수목화 중에서 용신을 하는데 또 요거를 흘리니까 좀 운이 안 받쳐준 사주죠. 안 좋은 사주입니다. 자, 볼게요. 389번이요. 요즘 이런 사주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은데 무토대원 적어서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겁니다. 이 사주 그냥 바로 용신을 잡았네요. 목용신을 잡고요. 이런 사주 많습니다. 지금 좋은 사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적천수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록곡격이에요. 1월에 또 간목해서 이것도 목화기격이에요. 정임 한목해서요. 그럼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참 형마다다냈다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네요. 갑자기 1월에 득시 당령했고요. 만약 용신을 정화로 쓴다면 이라고 해서 임수와 합과했죠. 하여튼 합해서 좋은 소리 좋은 꼴을 못 본다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만약 용술토 이 지지의 것도 쓰겠다라고 한다면 토화로 가면 이내 생합해서 이렇게 목토를 한다는 것이죠. 지지로 서로 극을 한다는 건 아니죠. 못하죠. 충을 하면 해도요. 극은 곧 천간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좋지 않다라는 뜻인데 정화면 정화를 써야지 토까지 술토를 쓰겠다는 거는 일생 이루어지는 건 성패가 불이 한결같지 않았다. 이 요즘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형무다단했다. 아니 중운엔 불배, 중운의 불배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후운에는 또 안 좋겠죠. 어퍼이 그냥 따뜻한 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위 합지의자, 합한 것이 마땅한 자는 명리가 여유할 것이지만 합지불이자, 합한 것이 마땅치 않으면 형상 파패, 이렇게 파패를 당한다라고 해서 합한 것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러네요. 자, 다음 이제 21장 군상으로 넘어갑니다. 군상, 신상, 모상, 자상 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천수 천미에서는요, 이렇게 제목이 딱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징의에는 이런 제목이 없죠. 자, 그러든 저러든 또 390번을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많죠. 참 안타깝습니다. 세월은 괜찮죠,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 강의를 또 이제 군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상도 역시 극해서 좋은 게 있고 극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강의를 준비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